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마트와 사도되리면서 22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헤드헌터라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강헌서라고 합니다. 모든 게 갖추어지지 않은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점이라는 업체도 새롭게 출발하던 단계였고, 롯데마트도 롯데백화점의 하나의 사업본부 단위로서 작게 출발한 그런 좀 상황이었죠. 백화점에서 가져온 내부의 프로세스가 회사하고 잘 맞지 않는 좀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상품을 소싱해 오는 것, 매장까지 가는 물류, 매장에서 어떻게 전개하고 고객에게 판매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군을 찾기 위해서 가전사업을 새로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전 전문점이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일본에 있는 도시명 가전 전문점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도입해보면 어떨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서 일본 연수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운영, 영업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와서 국내에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전 매장과의 차이점이라면 모든 상품들을 고객이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매장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매장의 MD 구성도 기존 가전 매장이 대형 가전 중심의 매장이었다면 카메라라든지 핸드폰, 소형 디지털 가전 중심이 된 매장을 오픈을 했었고요. 고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새로운 컨셉의 매장이 아니었나. 그에 따라 업계의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과도 기존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많게는 20배 이상의 성과도 있어서 재미있게 좀 마무리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롯데마트가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과장 정도 시점에 기획이라는 업무가 이런 업무고 롯데마트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그 정도 선이 아니었나 싶네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생각했던 부분을 현장에 적응하면서 결과를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그 과정이 참 재미있게 배우고 개인적인 어떤 역량의 성장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부서가 숫자라는 개념, 효율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같이 일하게 되는 직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고성과자는 당연히 있을 테고 저성과자도 있거든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지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저성과자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결과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어려웠지만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서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많이 어려웠죠. 과거에는 회사 전체의 실적을 개인의 성과로 가져오는 평가의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성과를 많이 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의 아레나를 가장 먼저 좀 명확하게 만들고요. 각 부서의 핵심 롤이 뭐냐, 그리고 그 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게 적정한지 또는 아니든 어떤지를 저희와 이제 논의하면서 합의된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고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과를 잘 내신 직원들은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낭비되는 부분은 가급적 줄여야 되고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가졌죠. 불이익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기획 또는 전략이라는 부서 자체의 역할이 이런 과정을 없애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없애나가는 역할이다라는 마음가짐 그런 걸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회사의 모든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역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구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회사를 소개해 주거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오퍼가 올 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인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키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인력을, 새로운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적절한 자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고요. 구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연봉을, 더 좋은 자리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맞춰 나가고 조율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에서는 연결시켜드린 분들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새로운 자리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회사가 향후에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역할의 분들을 채용을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가이드 해주는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큰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준비의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하나하나 제도로 세팅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조직에 대한 고민은 평생을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사장의 입장에서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잠시 옆으로 두는 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는 가져가야 되겠죠. 그 배려 속에서 엄격함을 가져가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